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Oh, be proud of him. 당신 너무 멋부린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왜 이러세요, 사모님? 멋지네. 19살 때부터 당신밖에 없었는데. Stand by your man 그 사랑 평생 동안 스탠바이. and show the world. Stand by. 금호 생명. 집전화 증후군이란 집에만 들어오면 판단력을 상실하고 아무 국제 전화번호나 누르는 현상입니다. 집전화도 00700이 58%나 저렴한데 싸군. 집전화도 00700 정신 차렸군. 싸군. 0700. 제가 바라본 총장님은 겉모습은 온화하고 정적이지만 수백 명 앞에서 설교를 하실 때에는 내면에 있는 폭발적인 열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총장님, 총장님. 총장님, 사랑해요.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꿈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천하라. 저희 총장님은 항상 밝은 웃음과 좋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헤비타트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 항상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살아오고 계십니다. 총장님, 우리 총장님 화이팅! 저희 총장님을 소개해드리자면 정말 해맑게 웃으시고 살짝 앙드레긴 말투를 쓰시는 분인데요. 그런 말투를 보고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우리 총장님은 정말 인간다운 면모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 총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에는 우리보다도 오래된 기독교 선교사들이 만든 대학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명지대학교를 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았어요. 스승들이 부활절이면은 세족식을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정말 서로의 마음을 트는 그런 것이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명지대학교는 예수님의 대학이다.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여러분은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꿈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천하라. 실천하라. 그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혼자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주님과 같이 하면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면은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이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그리고 실천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왼쪽에 마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넘버원이에요. 그렇죠?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럼 총장님 저 수능 성적이 좀 떨어지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능 성적만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숨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실천하면 넘버원이 된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넘버원뿐이 아니라 아시아의 넘버원일 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넘버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넘버원이 될 수 있다. 나는 넘버원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요. 그래요. 그럼 30년 후에 지금부터 나는 넘버원이 될 수 있다 하고 노력하는 분 30년 후에 내가 그때까지 살까? 거의 100살 가까이 될 텐데 그때 총장님 그때 넘버원이 돼선 꿈을 갖고선 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감사를 드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오는 우리 제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미래를 보려면요, 미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미래는 오늘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미래는 다르다 이거예요. 20세기하고 21세기는 달라요. 그래서 파라다임, 21세기의 파라다임이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버지니아 공대에서의 비참한 일을 우리가 추모하고 그럽니까?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됐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한다고요.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다 이게. 아이 총장님 거기 보니까는 흑인도 있던데요. 여러분, 흑인도 우리의 가족이라고요. 흑인도 우리의 가족.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정말로 천대도 오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를 않는 거가 잘못인데 이제는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에요. 여러분의 무대는 이 용인이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경기도가 아니에요. 한국만이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내 무대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전 세계가 내 무대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알았던 과학기술 지식이 앞으로 5년이면은 더 배가 된다. 더 빨라져요, 이제는. 과학기술 지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만은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여러분, 누가 이 자연을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는 사람은 이 엉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공부하는 사람이 뭘 공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내용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 원칙을 발견한 건, 이야,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아니,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누가 그래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알았다 이거예요. 왜 사과가 가지가 떨어져도 그냥 있지 않고 떨어지느냐 이게. 중력이 있다 이게. 온 세상에 물질은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다. 만유 인력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학기술 지식을 뉴턴은 17세기에 발견을 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거가 막 나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왜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았을까? 그러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유전자에서 그게 나왔다. 그럼 유전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몇 개의 정보가 있느냐? 사람들 얘기는 30억 개의 정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30억 개의 그 정보를 갖고 있는 DNA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경을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경 없이도 읽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다 그 정보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1세기에 뭐가 다르냐? 이 지식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활용만 잘하면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엄청나게 새로운 지식이 나는데 그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활용하면은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은 금방 백만 장자뿐이 아니라 억만 장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주식을 투자하는데 아주 귀신 같대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귀신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자기는 진리대로 하니까는 돈을 벌었다 이거예요. 40억 불 가까운 돈을 빌 게이츠에게 줬어요. 그 재단에다 기부를 했어요. 그럼 뭐랬는지 아세요? 빌 게이츠가 자기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일을 잘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을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가치관념은요 너무나 진리의 가치관념을 갖고 있어요. 부자는요 돈 벌어서 그냥 꽁치고 앉아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돈 벌어서 어떻게 잘 쓸 줄 아느냐 이게 부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서 발견하고 활용해서 가치를 창조하니까 새로운 지식 경제를 우리가 만든다 이거예요. 21세기는 이러한 세기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뀌니까 하루하루가 예측 불허하는 바뀌는 시대니까 여러분 예측을 할 수가 없이 바뀌면 여러분이 뭐를 해야 돼요? 적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적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적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은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 50년 동안에요. 세계에서 꽁지로 세 번째로 가난했던 우리가 50년 동안에 근대화를 했고 산업화를 했고 정보화를 했다 이거예요. 이제는 지식화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압축 성장이라고 해요. 딴 사람들은 몇백 년 걸린 거를 우리는 50년에 해치워버렸다고. 물론 부작용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최빈국에서 최대 경제국까지 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아니, 돈만으로서 부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살고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노력만 하고 생각만 잘하면은 우리나라 넘버원 나라가 될 수가 있다. 전 세계에요 200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175나라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7천만이에요. 남북한 다 합하면 7천만인데 700만 이상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도 언제고는 해외에 나가서 직장을 가질 거고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할 거고 아니 어떠면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는 국제결혼 하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시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총장님 무슨 얘기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촌에 신랑 신부의 신부 중에서 4분의 1이 외국 사람인 거 여러분 아세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 중에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다른 문화도 알아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저는요 이것이 나쁘냐? 아니에요.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닦아가고 있다고요. 기반을 닦아가고 있어요.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말하자면 바둑판에 그 초석을 놓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넘버원이에요. 철강 하면 대한민국이에요. 코리아 넘버원 스틸 메이커. 해방 후에 가장 큰 발전소가 뭔지 아십니까? 압록강에 있는 수풍댐이에요. 근데 수풍댐이 발전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10만 킬로와트를 했어요. 요즘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발전하는 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킬로와트예요. 그러니까 수풍 발전소 10개를 모아봐야 원자력 발전소 조그만 거 하나에 당한다고요. 그런데 미국도 보고 다 보니까 이제는 원자력을 해야겠거든. 근데 미국 사람들이 20여 년, 5년 전에는 우리 할 때 자기 기술 배우라고 그러고 아주 배를 튕기고 그러고 하고 우리는 배우느라고 아침에 가서는 영어 공부하고 낮에 아침 이제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여러분들처럼 공부들을 했어요. 가르쳤어요. 우리가 원자력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 배창 튀든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를 안 해가지고 벡텔이라고 세계에서 넘버원 간다고 그러한 발전소 건설 회사가 자기 내용을 보니까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때 온 거예요. 우리가 100% 그걸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넘버원 된다는 얘기가 아니 25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공짜에서부터 넘버원이 우리가 됐다고요. 우리가 그만큼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총장님 제 취직도 안 되고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반성을 해야 돼. 무슨 반성을 하냐? 왜 우리가 그동안에 성공을 그렇게 했는데 미래에 대한 꿈이 없냐 이거예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 하냐 이거예요. 국가 장래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고민을 안 하냐.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꿈을 줘야 돼요. 정말 국가 지도자는요, 국민들에게 꿈을 줘야 돼요. 앞으로 30년 후 우리는 넘버원 나라가 된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온다. 석탄도 질이 형편없다. 그러나 우리가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방사성 폐기물을 극소화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만들면은 엄청나게 깨끗한 되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면은 수소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를 굴리면은 암만 자동차가 많더라도 공기는 깨끗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것 때문에 서로 흉보거나 서로 탓하지 말자 이게. 왜 미래가 이렇게 좋은 미래가 다가오는데 왜 과거에 고생한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과거사의 포로가 되지 말고 부정적으로 서로 헐뜯는 정쟁은 이제 그만하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싸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러고 경상도 사람이라고 흉을 보냐. 두 사람 경상도나 전라도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인데 왜 우리가 서로 평가절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무대가 전 세계인데 경제와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서 자기 격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피어나니까 옛날식으로 돈 버는 건 이제 통하지가 않는다. 불안하다 그래요. 그러나 불안함 조금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식이 안 통하니까 새로운 내 식으로 하면은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여러분에게 기회가 열려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보,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했는데 총장님 왜 걱정도 안 하세요? 핵실험, 핵무기는 장난감으로 만들 수 있는 21세기형 방어 무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핵무기는 어린애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아무나 마구 죽이는 무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21세기형 무기는 어떤 무기인지 아세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무기예요. 여러분이 그럼 날 보고 총장님 사람을 죽이지 않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어떡합니까? 아니 저기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게 있는 그 적진을 갖다가 2, 3일 동안 완전히 마비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마비시켜서 통신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접수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한 무기가 가능하다 이거. 내가 1970년대 이 무기 연구원데 30년 후에 어떤 무기가 나올까에 연구를 했어요. 통신망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쟁은요,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쟁은 죽이지 않고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북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20세기 중반에 기술을 해가지고 그냥 막 공갈을 친데 천만에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면요 10cm, 5cm를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게 카메라도 할 수 있고 다 들을 수가 있어. 원하면은 여러분 핸드폰에서 하는 소리 다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다 듣지는 않아요. 그러나 김한묵에 요 나쁜 짓 하는 것 같다 하면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전부 그 기록을 빼놓을 수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도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안전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2007년이 중요한 해다 이거예요. 총장님 왜 중요합니까? 1907년에 우리나라가 망해갔는데 그 망해갈 때 고종 황제가 일본 식민지주의자들에 의해서 퇴위를 당하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금 더 힘을 길렀다고 우리나라를 접수하는 그때예요. 그렇게 희망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에다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성령으로서 우리 한반도를 따뜻하게 힘있게 해주신 게 1907년인데 올해가 2007년이라 100주년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100주년인데 또 중요한 게 뭐냐? 2007년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요. 지금까지는 과거에 뭐 독재니 민주화니 뭐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하고 그저 나도 배고프지 않게 살아야겠다는데 이제부터는 2007년부터는 21세기 넘버원 되는 한국을 만들자는 그 비전을 가지고서 결단을 하는 그걸 하게 되는 지도자를 모시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은 이 변화를 한 그 해가 되고 골기를 한 해가 되고 우리가 깨어난 해가 되고 일어난 해가 되고 빛을 발하는 해가 되면은 2007년이 대한민국이 도약을 하고 대각성을 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해다 이거죠. 여러분 한국 정신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한국 정신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펼쳐 있어. 여러분 우리 캠퍼스에 파키스탄에서 온 학생들 만나봤어요? 그 세계은행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파키스탄 정부가 제일 똑똑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40명을
뽑아가지고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 대학에 와서 석사를 하라고 보낸 애들이에요. 영어도 잘해요. 여러분, 그 친구들하고 영어를 하고 수학을 또 얼만큼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말 잘못하면요, 논쟁에서 진다고. 그 친구들 질문도 예리하게요. 한 번 말이죠, 대학원 강의지만 나 한번 구경 가겠다고 그 방에 들어가 보세요. 걔네들이 교수님들 할 때 막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요즘 그 강의를 할 때는 엄청나게 공부하고서 가르친다고. 왜냐하면 열심히들 하니까. 근데 왜 그러면 명지대학에 보냈느냐? 명지대학에 가면은 지식만 아니라 한국 정신을 배울 수 있다고 파키스탄 정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명지대학에 가면은 코리안 스피릿, 한국 정신이 넘쳐나는 대학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 총장님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거는 내가 한국 정신의 주체자다 하고 생각하는 것만 하면은요, 필리포서 4장 13절에는요, 주님과 같이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다. 여러분, 한국 정신인데 그 시대가 이제 한국의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몇 나라냐면 30나라예요. 우리에게 가까운 나라는 한반도에도 있죠. 우리나라지. 북한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언제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북한에 가서 우리 동포들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 통일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남쪽으로 가면은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는 거 알죠? 그렇죠? 라오스라고 있는 나라 알죠? 그 나라들이 가장 가난한 30개국에 들어가 있어. 아프리카에도 가난한 나라들이 있고. 나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부자 나라에 가서 부러워하지 말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일을 적어도 1년은 하라 이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은 가난한 나라의 희망이 되는 선구자 역할을 해라 이거예요. 선구자가 되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 되고 사랑의 나눔 또 전문가 봉사를 통한 아름다운 하나가 돼야 되겠다. 초인류 국가인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게 나는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으면 한다 이거예요. 어느 분야에 가도 관계없어요. 체육 분야에 가도 관계없고, 여러분이 음악 분야에 가도 관계없고, 수학을 해도 관계없고, 초인류 국가에 여러분이 된다. 그럼 초인류 국가가 뭐냐?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잠잘 데 없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입을 옷 없으면 안 돼요.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살고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 그거를 초일류 국가라는데 영어로는 뭐라는지 아세요? 초일류 국가 하나 배워야 돼. 프리미어 네이션. 프리미어 네이션. 프리미어 네이션. 프리미어 프렌즈 하면 초일류 친구야. 프리미어 스쿨 하면 초일류 학교가 된다.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초일류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주장하는 거예요. 도덕성이 확립이 되고 과학화 혁신이 이루어지고 세계화를 앞장서는 그러한 나라가 될 때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초인류 대한민국이라 그런다. 이게 도덕성이 없으면 형편없어요. 도덕성 확립을 보면요, 도덕성 확립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핵심에는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부모님한테서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했다. 사랑하고 계셔. 아이,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날 보고 그럴 거예요. 아이, 우리 아버지 약주만 드시고 저 사랑 안 해요. 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들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이러한 효사상이 우리 민족의 사랑의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덕성이 철저한 발전으로서 세계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도덕성 확립이 왜 중요하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누누이 얘기한 것 같이 과학과 혁신이에요. 혁신을 영어로 뭐라 그러면 innovation이라고 그래요. 기술 혁신이란 뭐냐면 technology innovation, 이런 innovation에 대해요. 여러분, 과학적 사고방식을 같이 갖고 과학기술 국가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을 위한 진정한 경제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경제발전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과학에서 와. 과학에서. 경제는 과학이에요. 과학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요. 그럼 어떤 사람, 총장님이 과학자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런데 천만에 과학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있는 거를 뺏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과학이 발전 안 될 때는 나라들끼리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땅 조금 더 가지면 부자가 된다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내어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내지 모토로 제한된 데 가지고 싸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거 흉내내지 않고 내가 내 아이디어로 창출해 나가는데 그것이 진정한 경제 발전이다. 세계화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이 일을 못하게 돼요. 세계화를 선도하는데 활동 무대를 열 뿐만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하는 인류 번영을 해요. 함께하는 인류 번영을 해요. 너는 잘못 살고 나는 잘 산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산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21세기형 리더십을 여러분이 발휘해야 된다 이거죠. 이 성공의 핵심은 실천력이에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천하는 지도자를 잘 세우면은 우리 인류 국가,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올해 여러분들 투표할 때는요,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비전을 주느냐, 무슨 실천을 했느냐, 아니 과거에 잘한 거 생각하세요. 미래에 뭐를 할 줄 아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고 뿔뿔이 헤어져서 해외로 나갔지만 우리 선조들은 포기를 안 했다고. 암흑을 걷어내고 빛을 발하는 그때 정신이 뭔지 아세요? 나는 3.1절 정신이라고 생각해. 3.1 운동을 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하면서 뭘 만든지 아세요? 상해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고. 임시정부 만들어서 헌법을 썼는데 그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에 나요.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 헌법을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그러한 정부를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내가 한국에다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어야겠다. 그때는 내가 신앙심이 약해가지고 기본이 신앙이라는 걸 잘 모르고 과학기술로서 세계적인 걸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 논문을 썼어. 이렇게 하면은 세계적인 그 대학을 만들 수 있겠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교수님들이 읽어보고는 너 정말 그러면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대한민국의 정부에다가 제출하고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 보고 돈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할 테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고서 그 대학을 만든 게 오늘날 어느 대학인지 아세요?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내가 쓴 논문하고 카이스트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과학기술 대학교를 만들자고 했는데 정부에서 그러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카이스트 부총장을 30살 때 와서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자신의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꿈을 세우고 이를 위한 실천 항목을 여러분들 보고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만들었냐? 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적어도 대학에 온 사람은요,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잘하고, 뭐가 약하고, 어떤 사람하고 협력을 하면 되고 하는 모든 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힘업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실천 항목을 만들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실천하고 이뤄내자 이거예요. 44년 전에 한국 사람으로 핵융합 연구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나예요. 제일 먼저. 미국의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핵융합 연구소에서 내가 가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그 분야는 별별 없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카이스트 부총장이 되니까 우선 먹고 살 거 하는 거가 중요해. 전자공학이 중요하고 조선공학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거 핵융합처럼 장기적인 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과학기술부 장관을 2번을 했어. 한 번은 1990년에 장관을 노태우 대통령이 해달라고 해서 그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또 과학기술 장관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장관 할 때는 내가 무지무지하게 오래오래 장관을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멋진 장관이 되려고 했더니 웬걸 9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은 방사성 폐기물 물질 때문에 그 안면도에서 데모가 일어났어. 안면도를 폐기물장으로 한다는 신문 보도가 나가니까 나는 사실 몰랐었다고. 그러한 계획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그게 나가니까 막 데모들 했어요. 왜 핵 폐기물을 우리 뒷뜰에다가 하느냐고. 막 그러는데 너무 그냥 확 데모를 하니까 내가 아니 저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장관이라는 건 자기가 잘못한 것만이 책임이 아니라 전임자가 잘못하고 전전임자가 잘못하고 전보하는 거는 현직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지가 책임을 짓겠습니다. 또 어떻게 책임을 짓냐? 지가 다시 대학 교수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사임을 했어. 그래서 첫 번째 장관 할 때는 9개월밖에 안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둘러보니까 양심적인 장관이 있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전임자들이 해놓은 거에 책임을 지고 그만둬가지고 평화를 다시 했다고 해서 날 보고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대학 교수가 좋지 장관은 싫습니다 했더니 창밖만 한참 보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게 칼국수예요. 그리고 혼자 칼국수 다 드시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안 하는 게 웬걸 개각 발표가 하는데 과학기술처 장관은 정아무개라고 또 나왔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발표를 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관한테 장관이라는 건 오래 하는 게 아니라 1년만 하는 거다. 9개월보다 3개월 더 하면 1년이니까. 그래서 내가 꼭 하겠다는 거를 적었어요. 우주 개발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어야겠다.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한 게 지금 우주 개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신위성이 우리를 로켓 몰리고 하는 게 그때 내가 95년 장관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제 기초과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그러한 고등기술 과학을 연구하는 걸 만들겠다 해가지고 서울의 홍릉에 가면 고등과학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10년이 됐는데 고등과학원의 수학자들이 전 세계 젊은 수학자 중에서 5명 중에서 2명이 한국 사람이 2명이 고등과학원에서 연구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난 사실 그때 말로 이게 됩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됐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컴퓨터 가지고 생명과학도 하고 재료공학도 하고 나노 사이언스에도 하는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이론으로는 넘버원급이 지금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난 그 생각만은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넘버원이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오고 석탄도 형편없고 원자력은 현재로 하는 원자력은 방사성 폐기물이 나온다고들 반대하니까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는 걸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대덕에다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진국 사람들이 웃어요. 네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거를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끼워주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2년만 장관하고 끝났는데 한 번 시작을 하니까 스톱을 시키지를 못해. 그래서 그 기계가 지어져서 이번 여름에 완공이 돼요. 근데 작년에 그 기계를 짓는 거를 전 세계 기술자들이 와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국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최고 가는 기술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온지 아세요? 반도체 기술, 정밀 기술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죠? 자동차 기술, 또 철강 기술. 거기에 기술 회사들이 그동안에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그 기술력을 다 동원하니까 세계 넘버원의 핵융합 연구시설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제는 앞으로 국제협력으로 만들어지는 차세대 핵융합 연구, 앞으로 15년 후에 만들어질 거는 한국 과학기술자들 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이 그 사인을 하러 갔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유럽, 한국 7개국이 사인을 하러 갔는데 상자에 우리나라 부총리를 앉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진짜 기술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거 핵융합 연구를 뭐라 하냐? K스타라 그래. 코리아스타, 한국의 태양.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두뇌들이 다 글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만드는데 현장에서 총지휘를 한 사람이
여러분의 선배라고. 명지대학교를 나왔고 명지대학교에서 석사학위였고 명지대학교에서 박사한 사람이 총지휘자라고.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나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 아니 명지대 출신이 넘버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여러분 보고 꿈을 가지라고 하겠어요? 나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세계로 하나로 미래로 초일 국가를 만드는 그 앞에 기수가 되어달라. 여러분 꼭 그렇게 하겠죠? 꼭 그렇게 하겠죠? 노력하고 꿈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맛과 품질로 지켜온 믿음의 고객 감동 기업 취영루. 취영루가 함께합니다.